네, 분주했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학영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인사이트 보기 전에 주말에는 뉴욕 증시가 어떤 신호를 줬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 주시장은 우리가 전날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마감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6일은 이미 뭐 쇼핑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박싱데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의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특별 휴일로 했지만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왕년에도 그랬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날 대부분의 사람이 놀기 때문에 거래량은 보통 대비 한 60에서 70%밖에 안 온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3대 지수 소폭 내렸지만 내렸다기보다는 뭐 약보합 정도로 흘렀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지난 그 전날 있었던 상승 추세가 그냥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특징전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그로크 인수, 뭐 그에 따른 주가적 움직임, 그에 대한 평가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거의 없었던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저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과 포지셔닝이 현재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 정도, 그러니까 흐름을 거의 따라가는 정도, 이렇게 좀 주말에 뉴욕 증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부터 양자 컴퓨팅에 주목해야 할 때. 양자 컴퓨팅 하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슈는 아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이게 엄청나게 뭐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네.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월가에서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코너에서도 제프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양자 컴퓨팅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켓 워치에서요. 지난 주말에 특집으로 퀀텀 컴퓨팅이 앞으로 다음번에 빅테크의 이 시절에서 다음번에 그런 주목할 만한 주요 테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주식들을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개요 정도 일단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의 얘기 중에 이제 약간 뭐랄까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마치 지금이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는 지금이 2020년에 AI 시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20년이라고 말했던 걸 여러분 꼭 좀 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20년은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끈착날 것 같이 얘기했던 것이 1, 2, 3, 4, 5월 정도였고요. 한 7, 8월부터는 주가 이제 급속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AI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AI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거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2023년에 이제 오픈 AI 그리고 챗 GPT 이런 거 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002 기사에서도 2023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20년이라고 얘기한 것이 저는 오히려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윌로우라는 칩이 있는데 슈퍼컴퓨터보다 뭐 13,000배 빠른 연산에 성공하면서 이제 1월 넘어서 제조의 단계를 넘었다.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와 우리가 일반 쓰는 고정 컴퓨터 뭐 아무리 빨라도 슈퍼컴퓨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기사에서 정리한 거를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 이번 연산 규모가 이제 비트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고 이들은 뭐 큐비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과 1밖에 없는 고정 컴퓨터, 기존의 컴퓨터가 아니라 0과 1에서 수많은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 들으면 약간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리는 직렬 처리와 중첩 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의 체감은 암호를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완전히 되면 소설 같은 얘기로는 이런 것이 되면 전 세계에 못 푸는 암호가 없어서 기존의 암호 체계가 붕괴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암호 해독에 수만 년까지 소요되는데 이 양자 컴퓨팅 완전히 다 도달하면 단 몇 분 만에 모든 보안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거가 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양자 중첩을 통해서 오류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냐 이런 것이 핫 이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전문적인 지식을 아신 분이 이미 많이 아시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이 내용에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그래서 종목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올 7월 정도에 아마 주가가 급등했을 겁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주가 급등하면서 서너 배 올라간 거 꽤 있다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10월, 11월부터는 주가가 반의 반토막까지 떨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등락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또 오늘 이 마크더치에서 얘기한 지금 주목해야 될 양자 컴퓨팅 유망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들이 얘기한 거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은 아직 현실화된 것이 아직 확실히 없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만을 주로 하는 기업 중에서 흑자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 위주로만 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구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일로칩인데요. 일로칩 발표로 인해서 양자에서도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산업용 대량 생산 공정을 포함해서 단순 실험을 넣어서 상업용을 하는데 선두권에 들어서 있다 얘기하는 거죠. 다만 구글이라는 것을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이런 양자 컴퓨팅 하나의 칩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알파벳의 이 AI 시장 그런 쪽에서도 풀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진먼스터라는 월가의 최고의 또 테크 그루가 있는데요. 2026년에 최고의 주식, 연간 최고의 주식을 알파벳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풀스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벳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켓워치에서도 양자 컴퓨팅에서도 구글이 좀 앞서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이 중에서 이 주주 중에서 한국인 비중이 몇 % 있다는 얘기가 간혹 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자 컴퓨팅에서 대표적 테마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일 텐데요. 미국 국방부의 2단계 평가앱에 진입한 유일한 상장사라고 합니다. 지금 마켓워치 기사에 따르면요. 그래서 상온 작동이 가능한 이온 트랩 방지를 위해 사용해 냉각 비용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온큐 그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딱 마음에 들거나 따끈따끈하다 얘기하는 그런 네.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예. 나머지는 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유엘입니다. 한유엘은 자회사인 콘티뉴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오류 수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팅에서는 소위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 펑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한유엘이라는 건 사실 예전부터 어르신들 보면 그 소위 온도 조절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온도 조절기를 떠나서 지금은 계측 시장에서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의 회사죠. 그래서 로보틱스에도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주 관련해서도 허니웰에 들어갈 정도 상당히 훌륭한 회사인데 여태 이런 큰 회사 중에서 일부의 사업으로 양자 컴퓨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월가에서 가장 현실적인 양자 컴퓨팅의 대안이 되는 기업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IBM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BM이요? 예. 예. IBM은 이들이 얘기한 거에 발표한 걸 보면 2029년에요. 오류 수정이 가능한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자신 있다고 발표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네트워킹 관련해 갖고 2035년에 또 어떤 걸 하겠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따르면 입증된 기술 로드맵을 갖고 있겠고요. 독보적인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키스킷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300개 이상의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이런 양자 컴퓨팅 시대의 네트워크를 이미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 가장 이 IBM이 그 양자 컴퓨팅 쪽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견고한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 마켓워치 이런 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IBM은 양자 컴퓨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새로운 돈 적자를 이런 본부는 게 아니라 워낙 본래 사업으로 돈을 충분히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는 돈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다,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은 차입이라든가 증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통해서 투자하면서 적자를 메꾸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실패하면 세상의 앞으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인데 IBM이나 허니웰,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을 하다가 혹시 잘 안 되고 지연되더라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면서도 IBM이 이미 기존의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는 미국에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IBM을 예고하고 있다는 정도 또 여러분들 꼭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도 양자 컴퓨팅만 봐서 했을 때는 극심한 변동성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잠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가 2달 만에 주가의 3분의 1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좀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적 장벽이라는 게 IBM도 2029년에 오류 수정 가능 컴퓨터링을 발표하겠다는데 아직 안 가본 미래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비상장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수합병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워치 기사에서 주말 특집 기사에 다룬 것에서는 결국 이 시장에서 ETF가 대안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TF도 몇 가지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 QTUM이라는 퀀텀 컴퓨팅 ETF입니다. 퀀텀 컴퓨팅 ETF.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도 들어가고 모르는 회사도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요. 내년에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다시피 내년에 다시 한번 퀀텀 컴퓨팅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믿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전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그런 쪽의 성장성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겠다 하신다면 이런 ETF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켓워치 특집 기사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아직 흑자나는 기업이 없다는 면에서 아까 종목 그 정도 또는 ETF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일단 오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AI 같다. 네, AI가 이제 한 2, 3년 됐는데 한 5년 전에 AI 같다. 그 정도로 좀 가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2026년 탑픽입니다. CNBC가 보도했는데요. 2026년을 준비한다는 건 기대만큼이나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평범한 인공지능 강자들과는 좀 다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레이먼드 제임스 엄청 대형 IB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 IB 위주로 할 때 보면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하지 않는 증권사인데 오늘 레이먼드 제임스를 지금 투자 유망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상당히 다른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쪽과 약간 결이 좀 다른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묘전이 상당히 강조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선봉에 지금 분명히 그런 반론도 있고 뭐 살아날 수 있다 얘기 주장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오라클이 한쪽에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또 살아나고 있고 다시 사상체육과에 뭐 바로 근접해 있지만 엔비디아의 소위 순환 출자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탈 AI를 하는 그런 테마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광범위한 다른 별도의 다른 섹터를 좀 보자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S&P 500 전체 지수는 분명히 시가총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그 바깥 그 가중치를 그냥 동일 평균으로 가져다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RSP라는 ETF를 꼭 집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덜 올라간 것,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RSP, 레이먼드 제임스의 기본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꼽은 주요 유망 종목 중에 한 6개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예. 도우대시가 들어가고요. 쉐이크쉑이 들어가죠. 그리고 IC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거래소가 무슨 상장돼 있냐 뭐 얘기하시지만 거래소가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한국 거래소는 우리나라 뭐 정부 뭐 산하 단체 아닙니까? 제 알기에는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오늘 놀아 그래도 열리는 게 민간 기업이 때문에 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퍼블릭 스토리지, NRG 에너지, 모호크 인더스트리 정도가 여기에 좀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한 두세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우대시죠. 우리나라 보면 배달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네. 도우대시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목표 주가 325달러까지 제의하고 있겠고요. 쉐이크쉑은 우리나라도 몇 군데 들어와 있죠. 햄버거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IC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운영하는 회사다. 그리고 NRG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전망 중에 분석가들이 추천한 평범한 종목들과는 다소 다르다는 면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랑스입니다. 악몽 같다 분노했던 이 회사 반전을 꾀한다? 그 회사는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오라클과 MS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3대장이라고 칭했지만 주가가 거의 뭐 지난달에는 연저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저희가 최근 한 달 동안 제일 자주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좀 내년도에 봐야 될 주제가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드웨어 중심을 갖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떨어졌었죠.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AI가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업무 쪽으로 하는 쪽에서 보면 다 자동화하면 이들의 살아날 건덕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근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특정한 섹터의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면 결국 그거를 제일 잘 만들 사람들도 결국은 그쪽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ETF로 IGV를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세일즈포스가 상당히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내년도에 꿈에 또 AI 다음 단계가 에이전틱 AI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에이전틱 포스라고 장인애들 명명했는데요. 이 시장이 물론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300%가 이번에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냐? 이익은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오히려 밸류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현재는요, 2026년 예상 매출 대비 6배라는 거죠. 과거 고점이 9배고 6배 미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소프트웨어 40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과 이익을 더하면 44%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매력적인 표현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상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못 미쳤다는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에 소프트웨어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 가장 선두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는 것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즈포스랑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도비 이 두 개가 지금 선봉에서 많은 월가에 관심 받고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한국 지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로와 야간 선물, WETF 모두 다 플러스고요. 야간 선물 특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